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직 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일하러 나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낮에는 온도가 조금씩 높았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춥죠. 예, 바닥도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F299 비자,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던 비자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기타 장기 비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F299 비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F는 F 계열, F군이 있고요. F2는 이제 거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9은 세부 분류 코드인데 99으로 끝나는 거가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G1 99 비자들도 있어요. 이 비자가 이제 어떤 비자냐면 미얀마나 또 이제 그런 국가들,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이제 비자인 G1 99도 기타라는 표현을 쓰는 세부 분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F299 비자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산에 관련된 요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자산에 대한 그 요건 자체의 해석이 좀 달라요.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페이스북 비자인 코리아의 페이스북에는 이미 여기 관련된 부분들 한번 아티클로 사설로 한번 제가 써봤고요. 이번 강의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떤 외국인 분들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미스터 장, 왜 영어로 강의를 많이 안 하고 한국어로 강의를 많이 하시나요? 라고 여쭤봐서 제가 그래요. 한국에 좀 있으시면 한국어를 좀 배우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새롭게 바뀐 규정이 아니면 대부분 한국어로 강의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국어를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씩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어로 강의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 저 강의 왜 한국어만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저 강의 들으시고 한국어를 좀 배우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299의 이제 요건은 뭐 제가 설명을 이전에 많이 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이 있을 거고요. 5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산 요건이 이제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어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제 4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산에 관련돼서 해석이 좀 달라요. 기간, 소득,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런데 자산은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자산 요건이 중에 그러려면 전세 보증금도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영어로는 전세 이렇게 하고 deposit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전세는 참 특이한 제도입니다. 한국에만 거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은 어떤 거냐면 이제 대부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단독 주택이에요. 예를 들면 주택인데 이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거를 사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등기가 되어야겠죠. 또 하나는 월세, 보증금이 100만 원 넣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낼게,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필요하고,
다만 월세같이 매월 돈을 내는 건 아니라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솔직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상을 모은다는 게 상당히 적은 게 아니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다른 근로자들도 어떤 2천만 원을 모은다, 전세 보증금으로 뭐 3천만 원을 모은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전세 보증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E7 1으로 처리하신 분도 있고, 또 E7 4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 F299 전에 F6에서 F299로 변경하신 분들도 이제 자기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E7-4나 E7-1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전세 보증금을 만들고 나서, 특히 이제 E7-4 비자가 F299밖에 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F7 비자는 더 이상 E7-4에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요? 2020년 12월 1일부터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거주 비자가 F99. 물론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F2R 비자는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F299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출입구에 있는 주무관님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자산 요건은 제가 이제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산은 크게 출입국에서는 F299 비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현금은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성 자산, 자산은 asset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소유자나 또는 임대를 한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충당한 금액,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영주권에 관련된 자산의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F299 비자에서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금, 캐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로 이제 자산은 에셋이고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convert 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은 이거를 이제 현금성 자산을 여기에서는 출입국에서는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The financial property로도 되고요. 또 asset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산을 저희가 asset으로 잡았기 때문에 property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예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예금은 통장에 내가 월급 받은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예금이 되는 거고, 적금은 이제 정기적금이 있고 이제 수시적금이 있어요. 정기적금은 한 달에 내가 30만 원씩 계속 붓겠다. 또 수시적금은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넣겠다. 이건 상관없어요. 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증권 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security라고 합니다. security. 증권 같은 경우고요. 이게는 뭐 스탁이라고 보셔도, 또 스탁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금융재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은
금융, 돈으로 바꿀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자산에 이제 부동산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이. 크게 보면 1번과 2번인데 이 2번을 설명한 게 요게 소유자나 임차인이 충당한 금액, 요거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바로 현금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건 지금 소유자, 여기 나와 있는 상황 그대로 제가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부동산의 소유나 임대를 위해 자산 소유자, 자산 소유자는 이제 F299이면 F299을 신청한 사람이겠죠. 신청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이에요. 충당한 금액. 충당한 금액. 이 금액은 돈을 넣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요건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얼마만큼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자산은 F299에서 보는 자산의 기준은 자, 6개월 이상 본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 1,50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를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이상을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예금, 적금, 증권 뭐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1,500만 원이고 현금으로 캐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이 금융자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충당한 금액 이게 전세 보증금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F299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이제 정책본부에는 F2 담당자 또 영주권 담당자 또 E7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서류를 만들 때 이 분들께서 한번 이라도 협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할 때 여기서 F299의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소유 또는 임대를 위해서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요게 아까 얘기했던 전세 보증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출입국에서 생각할 때 자, 자산은 금융자산만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 이거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 거 여기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에 상당하는 것도 실제로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세한 사항들을 영주권의 자산에 대한 요건을 보면 돼요. 자, F299에서의 자산은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부족해요. 진짜 설명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 잘 안 써지네요.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 영주 자격에는 자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1번 뭐요? 금융자산. 자, 그러자면 이전에 여기에 금융자산 있네요. 자산은 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자, 금융자산하고 2번이 뭐냐고요? 2번이 그다음에 실물자산 이렇게 실물자산 이 두 가지로 자산의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영주권은. 자, 금융자산은 뭐냐? 똑같아요. 똑같아. 뭐냐고요? 적립 그다음에 예치식저금 저축 이게 뭐냐면 적립은 적금이에요. 적금.
이해치식 적금은 내가 돈을 받으면 그냥 이 통장에 남아있는 일반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펀드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포함이 되고요. 주식도 포함이 되고요. 채권도 포함되고 거기다 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앞에도 여기가 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이외에 있다는 거,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는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전세하고 월세도 보증금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실물 재산에는 뭐가 있느냐? 실물 재산은 당연히 좋죠. 그냥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실물 자산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주택,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느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이제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에서 공표한 시세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전월세를 금융자산에 이미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영주권은 이렇게.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별도로 뺐어요. 별도로. 이거는 소유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소유권. 그렇다면 도대체 출입국에서 얘기하는 F299의 자산이 이 금융자산이 영주권도 해석을 할 때,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월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자산 영역을, 금융자산을 왜 여기서는 등이라는 표현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왜 인정이 안 되느냐고요. 인정됩니다. 아마 주무관님께서도 1번 또는 2번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 안에 금융재산, 자산 안에 전세보증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2번을 왜 이렇게 놔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 전세보증금을, 저는 이제 이의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사무실은 금융재산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금융재산이 뭔데요? 월세하고 전세, 특히 월세는 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왜 금융재산에 포함이 안 되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고, 또 이거 이외에도 제가 F299 비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어요. 가족이 한국에 와 있다고, 예를 들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F31으로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F299 비자 변경할 때 소득이 이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F299 신청하지도 않을 건데, F1으로 변경을 할 건데, F1 12가 되겠죠. 할 건데, 왜 이 사람 가족들이 있는다는 이유로 자산을 3천만 원 맞추든가, 아니면 소득을, 이제, GNI 1.5배를 맞춰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어이없더라고요. 요즘에 전세보증금 이제 보시면은 전세 계약서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 금액을 이제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다, 만 원이다. 만약에 납입을 하고 그 납입한 영수증을 들고, 그다음에 그 원본 그 전세 계약서를 들고 그 이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냥 내가 계약서 썼다고 확정일자 찍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분들을 더 확인한 상황이었는데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은 F299 비자의 자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자산이
출입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다? 어떤 거요? 네, 금융 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다 등이라는 표현들 안에 전세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금융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주권에도 똑같은 용어를 해석을 할 때 각각의 F2 비자, F5 비자에서 다르게 설명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산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는 모든 그 체류 자국의 자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다만 자산의 요건이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된다, 뭐 1,5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그런 요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산을 적용하고 있는 기본 기준을 바뀌면 안 돼요. 다음 F2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자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자산 자체의 정의 자체가 달라지면 이거는 출입국 시스템이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법 20조의 체류자격의 활동 허가를 A라는 출입국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해석을 하고 B라는 출입국에서는 이게 체류 기간 연장으로 해석한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다만 각 비자마다 그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모든 출입국에서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개가 예를 들면은 뭐 닭이 들어갔는데 그 닭을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그 지침의 통일화 작업이 좀 있어야 된다. 통일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선진 이민 정책을 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큰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 다문화 정책 또 이민 정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에서 지금 현재 출입국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출입국이 아니에요. 예, 지방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인데 그래도 굉장히 큰 적지 않은 규모인데도 이거 자체 해석을 자산에 대한 해석 자체를 너무나 잘 못하신다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강의를 드렸고, 추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만약의 경우에 불허가 되면 저는 이의 신청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해당 출입국하고 공방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요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는 모든 출입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이민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구독해 주세요. 구독. 저기 아시겠지만 저는 그 광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볼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지금 6,6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 10,000명 정도 만듭시다.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이러다 보면 저 강의 안 합니다, 진짜. 그건 아니고. 하여튼 좀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 아시는 분들에게도 구독 좀 안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